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크리TV에서는 디올류 코너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가솔린 모델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색상에 어비스 블랙펄로 이렇게 투톤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에 그리고 영구 자석형 모터가 이제 합해져서 합산 최고 출력 141마력의 최대 토크 27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간에서는 이미 기아차에서 이미 대중화가 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아마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런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연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1.6 가솔린 엔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41마력의 27토크 이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부족함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단점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들을 위주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자, 그러면 코나 하이브리드 시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이 역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나가주는, 자, 방지턱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35km고요 나쁘지 않아요. 좀 둔탁하긴 한데 좀 하드한 타입이긴 한데 느낌은 다 전달되고, 근데 이렇게 막 여진이 있거나 차체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립감은 뭐 보편적인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쾌하지 않고요. 자, 레벨 2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앞쪽이 되게 조용한 게 윈드실드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다만 1열, 2열 측면 윈도우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 유리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앞쪽에만 막아준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소음이 많이 적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감각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측면 옆 뒤에서만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고 앞쪽에서는 안 들어오니까 뭔가 제가 앞쪽에 있는 소리를 못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게 도심 같은 경우에는 18.6에서 20.8 그 휠 타이어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고속에서는 17.5에서 18.6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는 18.1에서 19.8까지 차이를 보이는데 거의 2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1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90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38리터라는 연료 용량입니다. 연료통 용량 38리터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그 영향으로 연료 탱크가 좀 작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면으로는 연비가 거의 20에 육박하다 보니까 38리터로 해도 여러분들 주유소 갈 일 별로 없어요 라는 자신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이에 말씀드리는 순간 16이 됐습니다. 2가 또 올랐어요. 아무튼 38리터라는 용량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런 연비 효율로 인해서 극복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리터 용량에 지금 가득 채웠을 때 지금 680에서 690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시스템이 얼마나 주유소를 덜 갈 수 있게 만들어 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코나에서 이번 코나가 안 좋아진 부분이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끼는 부분은 컴바인 타입의 그 HUD가 기존 모델은 들어갔었어요. 컴바인 타입이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누르면 이제 올라와주는 플로팅 되는 그런 타입인데 있으면 유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없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에만 이제 반사 필름 들어간 윈드실드가 적용이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 이제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여기에 아예 컴바인 타입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뺐나 싶기는 한데 기존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있던 게 없으니까 별로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죠. 또 요새 현대차가 그 고객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연식 변경에서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단점 중에 하나죠.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얼추 다 때려서 계산을 해보면 기존 모델 대비 대략 한 4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최상위 트림인 거죠. 11,468만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어요.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 넣고 N라인 패키지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3,000 후반 됩니다. 그럼 취득세 하면 4,000 초반이에요. 자, 이 소형 SUV 이제 경쟁 차종들, 요급에 있는 차종들 중에는 좀 상당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그 정도 가격에 사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상승폭입니다. 디올리코나 하이브리드의 장점, 또 다른 모델들에 비해 뭐가 나은지 짚어볼 때 다시 한번 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격 얘기를. 그래서 그 가격 얘기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가 옵션을 굉장히 잘 배치를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 코나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과 옵션들을 기본 탑재해줬고, 또 그러면서 또 선택도 가능한 옵션들도 많은데 반면 모던 트림에서는 아예 통폭 시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V급을 사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모던 트림하고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옵션으로 선택은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야, 이거 통풍 시트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힘들단 말이죠. 꼭 좀 선택이 가능하게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연비는 18.3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1마력의 27토크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이 과연 실제 일상 주행에서는 많이 부족하느냐를 한번 체험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오르막,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 다 달려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악셀링을 할 때 전기 모터가 함께 구동을 해주면서 초반에 출발은 굉장히 경쾌합니다. 다만 일정 속도, 이제 100km가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부터는 살짝 힘이 빠지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요 정도 소형 SUV 차급에서 경쟁 차종들 있죠, 고성능 차량 말고 그런 차량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크게 빠지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또 후륜에 멀티링크가 또 적용이 됐습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고, 이제 멤버 부싱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후륜 쪽에서 느낄 수 있는, 2열 쪽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저 2열에 나가 있는 저희 특파원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특파원. 예. 자, 지금 2열에 탑승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빠른 속도, 느린 속도, 그리고 방지턱, 요철, 커브길 다 돌아봤어요. 자, 승차감 어떤가요? 아까부터 계속 이제 시승하면서 왔던 느낌은 잦은 방지턱이나 이런데 그런 구간을 지나갈 때도 상당히 매끄럽게 지나가고, 크게 막 거슬리게 보는 느낌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매끄럽게 노면을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하부의 소음은 좀 많이 들려오는 편입니다. 아, 하부의 소음은 좀 올라와요? 2열 쪽은? 예. 이게 플러 카펫을 썼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들려오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고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1열하고는 2열하고 좀 어느 정도 승차감의 그 소음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승차감은 괜찮고, 그리고 그 높아진 시트 포지션, 그걸로 인해서 지금 대략 1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피로도가 좀 높아졌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뒷좌석이 좀 낮은 차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접히면서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래 되면 조금 좀 답답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들 수 있는데. 그치,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목욕탕 의자 같은 데 앉으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 시트 포지션이 높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막 불편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주 느낌이 상당히 쾌적하고 시야도 탁 트여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뒷좌석
괜찮다고 봅니다. 헤드룸 공간 어때요?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뭐 거슬리는 느낌 없고요. 머리 쪽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 나오고, 레그룸은 지금 조수석이 저랑 똑같이 잡아놨어요. 레그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가격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올라간 가격 한 4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얘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느냐를 또 그게 중요하겠죠. 소형 차급에서 뭐 티볼리도 있을 거고, 셀토스도 있을 거고, 니로, 트레일블레이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그 CCNC죠. 12.3인치,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일체화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시원스럽게 쭉 뻗어 있어서 거기다가 운전자한테 딱 틀어져 있거든요. 7도 정도 운전자를 향해 있어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안정감도 느끼게 하고 굉장히 좀 많이 진보된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는 느낌을 시각적으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티볼리라든가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냥 8인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셀토스가 아마 10.25인가 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쟁 차종 중에는 얘가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OTA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티볼리랑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SD카드 뽑아가지고 따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거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셀토스랑 니로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무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는 OTA가 적용이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가 그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코나가 나은 점도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파워 테일게이트가 또 장점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티볼리 수동 개폐만 가능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하고 니로는 선택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에서만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파워 테일게이트가. 근데 이제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 소소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형 SUV 차급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분들이 이제 운전을 이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차가 편해서 작은 차를 산다거나,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 서라운드 뷰 모니터하고 원격 주차 보조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한 주차, 안전한 주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원격 주차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좁은 주차 공간에서 이제 앞뒤로 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셀토스하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트레일블레이저하고 티볼리는 요 두 기능은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빌트인 캠 2가 적용된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차량을 뜯어서 블랙박스를 달 필요가 없고,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까지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화질도 많이 개선됐고요. 좀 늘만하다 싶은데, 트레일블레이저랑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싸제를 사서 해야 되고요. 또 셀토스랑 니로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이 들어갑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모델에는 빌트인 캠 1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나가 가장 진보된 빌트인 캠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음성이 녹음이 안 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단점이냐 싶지만, 음성이 녹음이 되면 그때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복 운전을 잡아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상대방이 어떤 언사로 나를 위협했는지, 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다 여기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운전은 근절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디지털 키 2 터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워치까지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갖다 대도 문이 열리고 요게 또 적용이 되어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랑 티볼리는 없죠. 자, 셀토스랑 니로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키 투 터치를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나 하이브리드를 타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던 우려라든가 단점으로 꼽았던 부분들을 좀 체험을 해봤고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요 엔진이 1.6 가솔린 터보로 바뀌면 좀 좋겠죠. 더 시원하고 경쾌한 가속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방향성과 조금은 어긋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을 적용된 이 차량을 타도 그렇게 일상 주행과 뭐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과 이런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함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초반부터 전기 모터가 같이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부분들 덕분에 초반 가속에서 또 제가속에서 뭐 많이 부족함은 없었지만 다만 이 어느 정도 고속 구간에서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그 영역까지 달리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 용량이 이제 38L로 굉장히 적은데 제가 아까 68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32.6km를 달렸는데 670km를 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연비는 19.5입니다. 19.5. 굉장히 높은 연비거든요. 그래서 38L의 용량이지만 그렇게 걱정만큼 주유소에 자주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떠세요? 그 파워 테일게이트, 그리고 빌트인 캠 2, 디지털 키 2 터치, 거기다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가격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 가격은 400만 원에 달하게끔 육박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갖고 요 5가지가 정말 나한테는 정말 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상승폭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뭐 이 중에 하나라도 2개라도 필요가 없다, 난 저거 굳이 안 넣을 건데, 만약에 내가 옵션을 선택할 건 굳이 안 넣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가격 상승폭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부터 새롭게 변경된 현대자동차의 정책으로 인해서 요 회생제동을 관장하는 패들 시프트가 개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회생제동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나 뭐 GV60도 그렇고요. 그 기존에는 플러스 문양의 패들 시프트를 눌렀을 경우에 회생제동이 점점 단계가 올라갔었는데, 마이너스를 누르면 단계가 올라가고요, 플러스를 누르면 단계가 내려갑니다. 자, 이 정책이 왜 변경이 됐느냐? 기존의 내연기관을 타시는 분들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오른쪽이 업시프트란 말이죠. 근데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고, 이게 좀 반대여서 내연기관 오너들이 많이 헷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헷갈리는 부분을 확립을 하고자, 정리를 하고자, 자, 오른쪽 이 플러스 버튼은 아무래도 업시프트였으니까 회생제동이 점점 줄어서 원래 이 차가 가진 고유의 주행 성능을 점점 주행 성능을 내는 곳으로 가까워지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를수록 회생제동이 약해지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누를수록 점점점 고유의 주행 성능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회생제동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회생제동이 점점 세진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주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연도 해봤는데 1시간 8분 50.6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21.6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도심하고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다 엮어서 50km를 되게 균등하게 주행을 했는데, 중간중간 뭐 가속성 본다고 밟기도 하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기존 코나 하이브리드에서 파워트레인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연비 효율 측면은 좋아졌다. 연료탱크, 적은 연료탱크 38리터로도 주유소를 이렇게 자주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코나 하이브리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아까 출발할 때 680 조금 넘는 주행 가는 거리였는데 50km를 주행하고 663km를 가는 주행 거리가 남았어요. 뭐 한 20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가 줄었지만 실제 주행한 거는 50km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폭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옵션들이 어디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주행 질감과 연비 효율과 그리고 개선된 전면부 소음, 그리고 하부 소음, 그리고 2열 승차감,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멤버 부싱이 추가가 되면서 2열 승차감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2열에서는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깔리면서 높은 시트 포지션, 요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착자감이 허벅지 하단부를 다 디탱을 해주면서 좀 더 좋은 착자감을 보여줬고,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탁 트인 시야와 개방감 덕분에 가솔린 모델, 일반 모델들보다 훨씬 좋은 승차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역시나 지금 이 차량도 코나 일렉트릭을 아직 안 타보긴 했지만 코나 하이브리드 굉장히 좀 괜찮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